지금부터 이제 2부터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시작합니다. 어, 저는 무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117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예, 이게 무구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또 내부를 찾았어요. 요새 맨날 뜻을 몰라서 내부에 찾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찾아보니까 때가 묻지 않고 맑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 순박하다.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미하고 주인공이 소미예요. 그 다음에 자기 친구 현수, 부동산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를 뭐 20년 만에 만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 어떤 시인지 몰라 유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이제 친구랑 맛있는 만둣국도 먹고 자기 땅 사는데 그게 뭐 자기 집 좀 초라하지만 아무튼 괜찮은 땅 그래서 막 맨날 거기서 집도 치우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서 이제는 특별히 돈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싸운 것도 없는데 아무튼 연락이 완전 끊겨버려요. 전화가 끊겨버려요. 전화번호 이제 안 받아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땅을 산 게 그 뭐냐면 그 현수가 저기 땅을 반만 같이 나누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배려심이 많게 부동산 하는 그 친구 현수가 내가 땅을 사게 되면 그때 공동 명의를 해줄게 하니까 소미 맞나? 예, 해줄게 하니까 현수가 진짜 딱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때 공동 명의로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래 해줘야 할 텐데 그래서 어 아무 잘못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현수가 사라졌어요. 아무튼 왜 사라진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게 이제 헤어진 다음에 이제 벌써 십몇 년이 지났나? 아무튼 많이 지났는데, 맨 앞에는 이제 그걸, 어, 십몇 년이 이제 친구하고, 사이가 아니고 연락이 끊긴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호비는 그 땅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엄청 가난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판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지어가지고, 새를 들고 이래가지고 땅에다 뭘 지어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시 반만 되면 남편은 남편으로 나가고, 소미는 소미대로 가서, 마사지도 하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매일매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유태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선생님은 뭐 읽으셨어요? 네. 예, 좀 얘기해 보세요. 저도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소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미 예, 친구가 이제 현수라고, 현수, 여자죠, 현수. 근데 예, 예, 현수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중개업자죠.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둘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땅 사자고 해서 결국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방 그 땅이 이제 뭐 하여튼 좋을 거라고 이제 소문이 돌고 이제 그러니까 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좀 뭐가 그게 잘못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끼에 걸린 그런 땅이 된 거죠. 결국 뭐 개발됐기로 했는데 개발이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결국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뭐 어려워졌겠죠. 뭐 하여튼 뭐 5년 돈에 투자했는데 이제 그 땅이 아닌데, 미끼가 된 땅이 아닌데, 선생님. 하여튼 묶여버리니까 아, 땅이 묶여. 예, 아무튼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도 받고 그것 때문에 윤택이 졌어요. 아무튼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뭐 고통 속에 있었죠. 그 땅이 음, 사가지고 완전히 뭐 음, 그 땅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현수가 결국 이제 자취를 감춰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연락도 끊어버리고 현수는 사라지고. 어. 예, 하여튼 그런데 그 소미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수십 년 지나니까 그게 이제 또 쓸모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 거기에다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 예, 월세로 아주 그냥 여유로운 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끝에 좀 애매하잖아요.
네, 현수에 대한 사실인데 결국은 현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 네, 어떤 젊었을 때는 좀 원망도 했지만은 현수 네, 친구를 뭐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전화위복이라고 잘 돼가지고 어떤 뭐 이걸 같이 현수랑 누렸으면 좋은데 그런데 현수는 나타나지 않고 뭔가 하여튼 끝에 뭐 그게 감동적이어서 외롭다. 이 소미가 뭐 좀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윤택한 삶을 살게 됐는데 현수는 어떤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옛날에 자기가 잘못 소개 됐다는 죄책감에 이게 잘 된 줄도 모르고 뭐 죄책감에 하여튼 있는지 뭐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친구가 그런 죄책감에 살고 있을 거에 대해서도 또 조금 이 친구도 좀 죄책감을 가지며 그런 의미에서 이 소미가 좀 외롭다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수의 서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앙금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찝찝함 외로움 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는 네. 그 끝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나와요. 146페이지에 소민은 외로웠고 앞으로 자신이 더 외로워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절대 그럴 일 없지만 언젠가 현수가 자기를 찾아오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아니, 현수가 돌아올 리가 없다, 이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여기서? 절대 그렇죠.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까지 뭐 반세기 가까이 알았으니까, 돌아오진 않겠지만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지금만 나타날 리가 없다. 예, 예. 당세가 왜 이제 왜 현수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한쪽 마음에서는 기다리고 있지만 한쪽 마음으로 또 안 기다렸잖아요. 왜냐면 그 반을 달라. 반을 팔아, 땅값 반 줄게. 옛날 값이 그 줄게. 이러면 이자 쳐서 줄게 하면 자기는 거물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외롭고 그때 현수로 인해서 자기가 그래도 윤택하게 삶을 사니까 왔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그리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특이했어요. 무슨 뭐 친구 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땅을 갖다가 뭐 거짓말로 팔아갖고 뭐 돈을 뭐 어떻게 해서 훔쳐서 도망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도 이래서 오히려 유특해지는데 왜 현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닌데 분명히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애가 그 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윤택해지고 맨날 이제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뷰티숍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한 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제 145페이지 밑에 쪽에 보니까, 어, 이렇게 때가 없는 분은 처음 봐요. 이제 때밀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미는 그래 하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새신사는 칭찬으로 한 말이겠지만, 때가 없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소미는 알 수 없었다. 문득 새신사에게 당신은 하루에 두루마리 휴지를 얼마나 쓰느냐고 묻고 싶었다. 물론 소미는 묻지 않았다. 소미는, 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왜 나오냐면요, 누구지? 현수가 이제 서로 사랑이 지기 전에 서로 있을 때, 오래된 전에, 두루마기 휴지를 남편이 얼마큼 쓰냐. 현수 남편이 그랬어요. 현수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당신은 휴지를 얼마큼 쓰냐. 그러니까, 뭐, 보통 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에 비해서 얼마큼 쓰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딱 이혼한 거 아니지만, 다른 얘기 자꾸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혼하게 됐는데, 현수가 말하기를 내가 누나를 휴지 때문에 아마 이혼한 것 같아.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거의 20년인가 몇십 년, 얼마큼 많이 지났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현수 친구를 생각하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갑자기 생각나서, 때를 밀다가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이때 갑자기 때를 밀다가 갑자기 그 세센터한테 두루마리 얼마나 썼어야 갑자기 물어보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론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는 않았어요. 물으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은 뭐랄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생각이 엉뚱하게 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밑에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얼토당토 안 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소감을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두루마리 휴지? 현수가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저 여자한테 두루마리 휴지를 얼마큼 쓰는지 물어볼까? 하는 그, 십몇 년 전에 그 일을 떠올리면서 두루마리 휴지까지 나아간다는 자체가, 권여선 작가가 가만히 보면, 이게 안 그런 것 같아도 좀 유머가 엉뚱한 데서 이렇게 퍼지면서 유머 간격이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그리고 혹시 선생님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하셨나요? 읽으셨나요? 예, 예, 뭐, 네. 쌤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소감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해 보세요. 좀 근데 이제 뭐, 기절하고. 어머니, 이것은 이제 지금 뭐, 따로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요. 안 나요? 저는 이제 좀 사슴 벌레식 문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첨부 제일 하나 마음에 드셨나 보다. 네. 이제 첨부를 하자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4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예, 예, 마지막 밑에. 문장이거든요. 이제 예.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30년 전에 그 여행을 오로지 즐거웠던 추억으로만 채색하려 애써 왔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강촌에 네 명이 이제 여행 갔던 그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차가 사라진 기차 여행처럼 나의 기억은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터널 끝 원환처럼 비현실적으로 밝게 동동 떠 있다. 그렇게 내 기억은 이미 오래전 알지 못하는 어느 경로로 잘못 들어가 돌아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동그랗게 갇혀 버렸는지도 모른다. 예, 동그랗게. 예. 그러니까 몸불교. 몸불교. 사슴벌레하고가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와서 사슴벌레가 보통 방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엎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슴벌레는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다시 아, 뻗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만 그냥 빙빙 방바닥만 그냥 빙빙 선생님 보셨구나. 사슴벌레 양하고 똑같으네. 양하고 거의 비슷하네. 처음이 그래요. 이제 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 기억은 이미 오래전 알지 못하는 어느 경로로 잘못 들어가 돌아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동그랗게 갇혀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슴벌레처럼 이제 좀 갇혀 버렸다는 거죠. 기억의 내용은 동일해도 그 뉘앙스는 바뀐 지 오래인데 말이다. 사슴벌레식 문답처럼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든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이렇게 갇혔어? 어디로든 들어와 이렇게 갇혔어. 어디로든 나갈 수가 없어. 어디로든. 갇힌 기억 속에 내 옆에 쌍둥이처럼 갇힌 지금의 내가 웅크리고 있다. 내 옆에 쌍둥이처럼 갇힌 지금의 내가 웅크리고 있다. 하여튼 뭐, 기억 속에 너 내가 갇혀 있고 하여튼 갇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30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때도 갇혀 있었고, 지금도 갇혀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문장이 이제 갇힌 기억 속의 내 옆에 쌍둥이처럼 갇힌 지금의 내가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갇혀 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일까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어떤 뭐냐면은 에,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절망 친구의 어떤 변절자, 이제 그 학생운동 하던 친구들 간의 문제겠죠, 이것은. 문제인데, 어떤 그런 절망, 변절해는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이라는 그 절망 속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절망 속에 있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슴벌레는 특히 어떤 해결점이 없어요. 그냥 절망 속에 갇혀 있다. 뭐 하여튼 그러는데 하여튼 뭐 나는 이제 그 학생운동 하는 시위하는 애들잖아. 시위하는 애들하고 어떤 난 그거에 반대하는 또 반대 주동자니까 뭐 걔네들하고에 대한 나도 앙금이 있어요. 나는 걔네들하고 그 어떤 앙금이 안 가셔요. 아니 왜 걔네들은 반대를 하나? 아니 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거든.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반대를 시위를 하든지 그래야지. 예? 시험도 안 보고 뭐 어? 레포트도 제출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과제 내면은 과제 참석도 안 하고 우리는 대리 출석이나 하고 있고 맨날 체육가스나 맡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는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앙금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뭐 그런 사람들 다 정치가 됐잖아요. 지금 정치가 되고 뭐 떡덩거리고 그러는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거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걔네들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서관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는 막 체류탄 쏘고 학생들이 데모하니까 막 이제 경찰이 학교로 들어와가지고 막 체류탄 쏘고 뭐 난리가 아니죠. 뭐 밖에는 막 빵빵거리고. 근데 뭐 우리는 뭐 이제 나는 거기서 이제 공부만 하고 있었죠. 뭐 도서관에서 밖에서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뭐 걔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질 수 없잖아요. 아, 쟤네들은 뭐 자기 뭐 하여튼 희생한 거잖아. 어떤 면에서는 하여튼 희생하고 뭐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도 그냥 뭐 참고 이제 뭐 그렇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첼탄 가스 마시면서 하고 밖에서 막 빵빵 쏘는데 그거 좋아요? 공부에 방해되는 거지. 그런데 한 친구가 그 도서관 문을 딱 열고 수백 명이 그 공부하고 있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 데인데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있냐. 근데 나는 그게 지금까지도 근데 그 수백 명이 거기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 친구한테. 한 명이 이제 그런, 나는, 선생님이 용감하게 얘기하시지. 아니, 뭐 얘기 못 하냐면, 그 학생들은 전부, 그러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 죄책감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음,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뭐 걔네들은, 난 반대를 하지만은, 허나 나름대로 뭐, 희생한다고 하면서 좋게 해보자고 하는 건데, 그 수백 명이 걔 그 한 명이 그렇게 시끄럽게, 수백 명이 돼서 그렇게 딱 문 열고 들어오더니 지금 이 시국에 공부만 하고 있냐고 이러는데. 근데 난 거기서 놀라운 게 그 수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래요. 걔한테 지금 생각하면 걔한테는 앙금이 있죠. 아니 말이야. 어, 자기가 데모하면 데모했지 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그건 더 큰 잘못이죠. 죄악이죠.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서 이걸 나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결국 화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친구들, 시위하는 친구들과 지금도 화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뭐 정치한답시고 막 이러는 거, 무슨 꼭 데모하듯이 정치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나요. 네. 그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데모하듯이 정치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해하지 못한 그런 건데, 그런 그 절망에서 결국 갇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갇혀 있지 않나. 뭐 그런 것이 이렇게 난 이걸 보면서 또 많이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7편의 단편 중에서 이상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 그냥 이게 작품이 좋다가 아니라 뭔가가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고 마음이 있고 와닿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이제 소감을 얘기해 보면 줄거리 오이
오익은 아들이고 오숙은 딸이에요. 오숙하고 엄마 세 명이 나오는데, 오익은 아들인데 계속 엄마가 전화를 해요. 엄마가 막 전화를 맨날 해서 괴로워요. 왜냐면 오숙이가 자기 여동생인데 전화를 엄마한테 막 해갖고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 때문에 뭐 아들 딸 차별했네 뭐 했네 뭐 이제 뭐 어쩌고 계속 안 좋은 얘기 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도 만나진 않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만나진 않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이제 하자마자 오익한테 전화를 해갖고, 오익은 지금 대학원생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 전화해갖고, 오수이가 어떡어떡 했네, 니 어떻게 생각하냐, 어쩌고저쩌고. 엄마는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밤잠을 못 자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오숙을 생각하면 자꾸만 전화하고 괴롭혀서. 그래서 제목이 이제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어, 그때마다 이제 아들 오게 전화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숙은 아니 엄마는 오숙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왜 나한테 또 전화를 해서 엄마는 나한테 오숙 얘기를 맨날 하나 또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숙이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오빠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한 명이 이제 대학 가고 밑에서 막 돈 벌어갖고 합쳐주고 그쵸? 돈 벌어서 이제 학비를 대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용돈까지 다 감당하고 뭐 바지를 사가지고 아, 오빠 키가 너무 짝달망해 갖고 바지를 갖다 줄여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도 오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책에서 누가 하라고 했나? 나 부탁한 적이 없는데 다 오숙이 지가 좋아서 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이제 진심으로 물론 고마운 마음 조금은 있었겠죠.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정말 아이고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숙이가 엄마도 또 이제 아들하고 딸을 막 이렇게 차별을 뒀겠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근데 오숙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혼했어도 그게 이제 뭐 머릿속에 그래서 안 건져지니까 계속 이제 그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확 딱지가 나가고 엄마한테 막 퍼붓고 이제 계속 이제 화가 나와서 나중에는 어제까지 한다고 엄마가 또 카톡도 하더라고. 엄마가 문자 보내면 엄마도 엄마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더라고. 근데 엄마도 문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빠한테 한 번도 이제 전화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카톡이 와갖고 오빠 보고 한 번 너라 한 적이 너하고는 이제 의절한다. 엄마 보고도 너라고 했나? 아무튼 너하고는 의절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 어머니가 아들과의 딸 차이, 뭐, 정확히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학을 이제 못 갔어요. 딸이, 그죠? 공부를, 뭐, 자기는 뭐, 아파서도 못 갔다 그러고, 그런데 공부 성적도 안 좋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오숙이 생각할 때는, 난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좋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서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반대점에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이게 오빠의 무심함과, 여동생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오빠, 그리고 또 의절한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 어머니가 전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오숙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상황은 안 좋은 면인데 객관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오이한테 막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지 않겠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옳은 말을 막 쓰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가의 말인데 원체가 뭔지 아냐 뭐 뭔체가 뭔지 아냐 뭐가 뭔지 아냐 걔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어, 어머니가 오숙에게 자기 딸한테는 정말로 분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예, 고객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화가 났으면 저 같으면 오숙집에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 멱살을 잡든지 뭔가 대판 싸워야 될 때 그러지는 갔다 왔다는 말은 없어요. 없고 그냥 전화로 막 계속 받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내가 막 욕을 바가지로 했다. 뭐 어쩌 그런 얘기도 없어요. 물론 뭐라 했겠죠. 엄마가 그죠? 했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뭐라고 한 거는 별로 얘기가 없고 오숙이 얘기한 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다. 나 같으면 화가 나고 그 집에 가고 야 이러면서 막 딸한테 막 소리도 싸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나오면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엄마가 조금 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차별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뭐 80년대 90년대 아무튼 그 고생했던 그런 여자들은 대학을 잘 못 가고 공부를 잘해도 오빠나 남자 한 명을 다 대학을 보내느라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흔한 이야기 같았고, 여기서는 이제 전화를 하고, 대면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막 대면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없고, 밥 먹는 것도 없고, 전화로 오숙은 엄마에게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의절한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있고, 울고 맞아. 울고 불고, 그리고 뭐 전화를 자기 마음대로 막 끊어요. 엄마가, 하기 전에 자기 할 말만 끊어버리고, 이제, 그게 막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마는 오익에 똑같이 또 전화해갖고, 오숙이 전화를 하루에 세우나면서 3번 전화해갖고 막 뭐라,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의논하고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얘기하고, 어,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한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없다고. 제일 중요한 건 잠을 못 자겠다. 나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한다. 오익은 말한다. 엄마가 팔팔할 때도, 젊을 때도 맨날 잠을 잘 못 잤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다, 속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 지금 잠 못 잔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원래부터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요거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혹시? 어머니 잠 못 이루고? 예, 아니, 아니면 다른 저는, 거 얘기하셔도 돼요. 다른 거 작품. 예, 뭐, 저, 한 구절 더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제, 음, 1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베르타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천주교 그 이름인 거, 세례명 같아요, 베르타. 예, 예. 예. 베르타는 가을 저녁의 찬 기온에 오싹함을 느꼈다. 자신이 왜 그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는지가 분명히 이해되었다. 몇 참 페이지에 선생님? 113페이지에 예, 예, 갑자기. 예, 있는데요. 지금 이제 114페이지, 예. 자신이 왜 그들과 계속 만남을 이어왔는지가 분명히 이해되었다. 참 아, 고귀하지를 않다. 전혀 고귀하지를 않구나. 우리는 베르타는 카디건 앞섭을 여미고 종종 걸음을 쳤다.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왔다. 마리아의 말대로라면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였다. 각각의 계절을 하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 사모님. 음, 각각의 계절을 하려면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왔다. 음, 마리아, 그, 같은 교인이어요. 마리아가. 예, 마리아의 예, 말대로라면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였다. 각각의 계절을 하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 사모님. 음, 이제 여기서 이 단편 소설에서 이제 각각의 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네. 이제 이 책의 이제 전체 책의 제목이 이제 각각의 계절이라고 여기서 이제 따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이제 각각의 계절, 계절 뭐 봄, 여름, 가을이 있으면은 봄에는 또 이제 봄에 내는 일이 있으니까 그 다른 힘이 또 다른 힘이 들잖아요. 뭐 여름에는 저기 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뭐 하여튼 그걸 잘 견뎌야 되는 힘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추위를 이겨야 되는 힘이 필요하고 뭐 가을에는 또 추수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거둬야 되니까 이제 또 뭐 그런 힘이 필요한 거고 하여튼 우리 인생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런다면은 또 그때 인생마다 그리고 또 뭐 또 마찬가지죠. 뭐 그 시대 상황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음, 뭐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이제 사슴벌레 문답도 그렇고 아까 이게 실버들 천만사 실버들 천만사죠. 예, 그것도 그렇고 어 과거에는 또 그렇고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 또 이제 또 어떤 새로운 힘으로 또 이것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과거 시위 주동자들과의 어떤 그 앙금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려면 지금은 또 어떤 새로운 힘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뭐 화해까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88페이지에 보면, 어머니는, 얼버무리는 기색이더니 갑자기 어딘데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었다. 진철역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오숙에 대한 정당한 기억을 나누기엔 분위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만 끊고
이따 통화하자고 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되게 웃겼어요. 평소 때는 엄마가 막 우스개 전화를 받고서 오이한테 막 뭐라 뭐라 계속 자기 이제 하소연을 나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자기의 말이 이제 오이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잘, 어, 안 들어갈 거, 잘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숙에 대한 좋은 말로 말해서 오숙에 대한 정다운 기억을 나누기에 분위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방 끝자 나중에 조용할 때 전화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머니가 되게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웃겼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익이 나중에 이상한 막 소리를 막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면은 계속 졸음이 쏟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게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어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하겠구나 낮잠을 자면서 왜냐면 그 소리가 자꾸만 이제 환상이 아니고 뭐죠? 이게 들리는 거 환청처럼 들리니까 어 지금 당장은 깨르르 이 소리가 계속 들려 자기 귀에 그래서 이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았다 이러면서 끝을 맺거든요.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할 것 같다.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도 자기가 이제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었다고 멘트에 나와요. 잠을 잘 수 없다. 엄마 때문에 나도 잠을 못 자겠다. 좀 그만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냐 따져 묻고 싶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시간 됩니까? 예. 뭐, 마지막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아, 저는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를 읽을 때도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하고 이제 우리,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를 우리 동생들하고 다 좋아해요. 아버지를 더 편을 들어요. 아버지 좀 조용한 성격이고 어머니는 약간 잔소리가 좀 많고 좀 약간 강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좋아하는 걸 엄마가 당연히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여동생이 예, 부산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엄마한테도 엄마 집에도 들려야 되고 병원에도 들려야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두 대를 왔다 갔다 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엄마한테 이번에 아직도 뭔가 다퉜나 봐요.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소리를 빽 질렀대. 엄청 큰 소리를. 그래서 엄마가 놀래갖고 조용하더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전화 와서 미안하다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딸이 아니고 우리 동생이 너무나 웃겨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 싶었죠. 언니 있잖아. 뭐 개그맨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얘기, 일일날들이 다 얘기하는 거 나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웃었어요. 나는 엄마 성격을 알고 여동생 성격도 아니까 웃어가지고 아, 그래, 맞아. 엄마는 변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변해야 돼. 엄마를 바꿀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웃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동생의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들어줬죠. 좀 이따가 이제 내가 바쁘니까 좀 이따 전화해라. 그랬더니 좀 이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두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뭐 갑자기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가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이런 하나의 사건씩 있나 보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들, 딸 구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또 막내 동생하고 남동생은 이제 엄마가 또, 더 좋아하고, 딸들은 좀, 뭐,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잘 다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 부분이 어머니는 잠못 이루고는 별로 어렵지 않고, 아무튼 재미있고도, 내용은 재미있는데, 그 어머니는 물론 괴롭겠죠. 오숙도 괴롭고, 오이가고,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될지 되게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소감 하고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책에서 이제 사슴벌레식 문답도 이제 친구들 간에 어떤 결국 이제 오랜 후에 이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거에 대한 이제 화해를 암만 해도 해보고 음,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뭔가 화해를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고. 뭐 여기 무구도 그렇잖아요. 결국 무구도 누군가요? 하여튼 친구 서로 이제 현수. 두 친구가 이제 어떤 땅 투기 문제로 서로 이제 소원해졌는데 음, 서로 또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또 이제 실버들 천만사도 어떤 딸하고 이제 이혼한 엄마하고 결국 이제 다시 만나서 서로 이제 화해하는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자식과 부모의 화해 그다음에 또 친구들 간에는 또 옛날 과거와 또 현재에 있어서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또 이렇게 화해를 그래서 그런 화해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책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프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쉽게 사실 되는 뭐 기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작은 뭐 노력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